자, 이번에는 자, 토생금을 좀 보겠습니다. 자, 토생금은 가치 창출 능력의 과정과 같다. 토생금은. 그래서 토생금에는 뭐가 있냐면, 무정, 그쵸? 무경이죠, 무경. 토생금, 무경의 토생금이 있고, 기경의 토생금이 있고, 또 기신의 토생금이 있고, 무신의 토생금이 있는데, 이 토생금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그쵸? 그래서 토생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중요하죠. 얻어내는 과정과 같으니까. 그래서 무경의 토생금은 어, 병무경으로서 그러니까는 화생토 토생금이죠. 그래서 병무경의 토생금으로서 화생토 토생금을 이루어야 조직 운영에 대한 경험을 살려서 그렇죠? 병화와 무토의 그 조직 운영에 대한 경험을 살려서 토생금으로 경금으로 그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기경의 토생금은 뭐냐면 얘는 병기경이 아니고 정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의 화생토에서 발생한 것이니 정기경으로 이제 뭐냐면 경제적 이윤 관리에 대한 경험을 산업에 적용해 그 가치를 얻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 기술이니까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운영에 대한 경험을 살려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나 또 그 이윤에 대한 그 경험을 산업에 적용해서 그 가치를 뭐 얻어내는 것이나 어쨌든 이 화생토 토생금은 그 매우 이제 그 결과적인 것이다. 결과를 보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귀신의 토생금은 뭐냐면은 귀신의 토생금은 귀신계로서 이게 귀신계로서 토생금 금생수를 이루어야만이 귀신은 봄에 배당이 되는 거거든요. 축중의 기토 그다음에 이제 축중의 신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는 자월 동지부터 축월까지 개수가 당령인 요 시기에는 이 개수한테는 체가 그 개수라는 체를 지키려면은 신금의 금생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신의 토생금이라고 저는 하는 것은 결국은 뭘 가기 위한 거냐면 금생수라고 하는 개수를 생해서 이 신금이 이제는 녹아서 개수의 지혜로 녹아서 개수로 가서 그것이 결국은 개갑의 수생목을 가기 위한 그런 과정과 같기 때문에 이 기신계로서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를 이루어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물질 문명에서 이제는 지식 문화로 전환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신계는 지식 문화죠, 지식 문화. 그쵸? 그 다음에 기신 그 기토가 기정, 그쵸? 기정경은 물질 문명과 같은 거고. 자, 살펴보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기정경은 이윤에 대한 물질 문명에 관계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제는 기신계는 물질 문명에서 지식 문화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음양이 이제 바뀌는 그러한 그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정기경, 정화는 기경과 짝이고, 그쵸? 그 다음에 기토는 개수는 뭐라고 기신과 짝이다. 그렇죠? 정화는 기경과 짝이고 개수는 기신과 짝이다. 그래서 정화의 그 기정경은 물질 문명이고 개수의 기신계는 물질 문명이 아니고 지식 문화,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상대적이다.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의 토생금이 있죠. 그래서 이 무신의 토생금은 무신임으로 뭐냐면은
이 신금의 상품이 그 임수의 유통으로 흘러가는 건데 그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무토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무신임으로 토생금 금생수를 이루어야 상품을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연계하여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무토의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신임 이것도 이거는 좀 겨울의 배합이 겨울 배합이죠. 신임의 겨울 배합에는 무토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무토가 이 찬기운, 임수의 찬기운과 많은 물들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치 창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토생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 금생수죠. 자, 금생수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네요. 자, 금생수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는 금이라고 하는 완성된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알리는 과정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유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생수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금생수에는 뭐가 있냐면 신임의 금생수가 있고요. 신임의 금생수가 있고 또 경임의 금생수가 있고 또 신계의 금생수가 있고 경계의 금생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임의 금생수는 시장 경제에 필요한 상품이죠. 신금이 이제 상품이니까 임수는 시장이고 그 시장 경제에 필요한 저는 그 상품 유통과 같다. 이렇게 보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경임의 금생수는 이 경금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에는 정화에 의해서 막 물건을 막 만들면서 가치를 막 그 상품 가치를 만들고 재련하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품질 개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품질 개선에 의한 새로운 제품 생산력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계의 금생수는 기술력 판매 및 경영에 관한 지식 체계. 그래서 이 신계는 지식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뭐 어쨌든 간에 이 신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가 됐거나 지식과 같은 것이다. 지식 체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경계의 금생수는 이제 이때의 경금은 여름의 경금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의 사중에 장생으로 이렇게 품고 있는 경금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개수가 이제 봄,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 경금은 여름의 경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경계의 금생수는 품질 규정에 관한 교육 시스템으로 부가가치 및 지속성 효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속성 효과는 뭐예요? 교육 시스템의 지속 효과는 이 개수가 유약하니까 경금이 계속 금생수로서 이 개수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개수는 지장간에서 이제 지장간에서 간목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는 이 개수가 암장돼 있지 않고 천간에 드러났을 적에는 이 개수가 우로와 안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흩어져서 말라버릴 수가 있고 기화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혜 지식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다른 거를 새롭게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개수가 천간에 떠서 있으면은 잘못하면 공부 오히려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문과 성향도 없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경금에 금생수가 있으면은 그때는 이 개수가 말라서 없어지지 않고 이 금생수에 의해서 굉장히 지식이 깊고 그다음에 문과나 이런 학문적 지식을 오래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경금의 금생수가 개수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상생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은 화를 생하고, 그렇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상생이 있게 되면 당연히 또 상극도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이 화를 보지 못하면 바로 목국도 상극으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상극할 게 있더라도 내가 상생할 게 있으면 이 목은 상극을 안 해요.
그냥 상생으로 갑니다. 그쵸? 상생으로 가서 같이 더불어 화생토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 굉장한 요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막 헷갈려요. 여기 아우 상생할 것도 있고 상극할 것도 있고 뭐 이거 상생도 했다가 상극도 받았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 상극할 게 있어도 상생할 게 있으면 상생을 먼저 하고 하지만 목이 상생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극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상생할 것도 없고 상극할 것도 없다. 그럼 할 일 없는 목이죠. 할 일 없는 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은 이제 조용히 있다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제는 해야 될 일들이 왔을 때 뭔가를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럴 때는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운에서 와서 바로 쓴다는 것은 그걸 성공할 수 있는 플러스를 많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다른 오행도.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순한 지룬, 이시 행 불유, 그렇죠? 그다음에 연이 유생, 우필 유국, 그렇죠? 생이 불국, 그다음에 즉 사시 역불 성의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순환하여, 그렇죠? 순환하여 갈마들면서 움직이니 뭐가 오행이 주어가 빠졌어요. 그렇죠? 오행은 순환하며 갈마들이면서 움직이니 그렇죠? 어떻다고요? 시간이 분류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 그쵸? 흐른다. 그래서 그러나 그쵸? 그러나 생만 있고 그쵸? 그러나 상생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쵸? 그러나 상생하는 것이 있으면은 또 뭐예요? 반드시 상극하는 것도 있다. 그쵸? 그래서 생하는 것만 있고 극하는 것이 없다면은 이것은 곧 사시 역시 뭐 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번역을 살펴봅시다. 자, 순환하며 갈마들이며 움직이니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그러나 상생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상극하는 것이 있다. 상생하기만 하고 상극하지 않으면 곧 사계절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생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이제 상극이라는 걸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한번 보면 자, 극이란 상극을 얘기하는 건데 상극이란 서로 취하는 관계이니 경쟁의 의미가 이제 들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극에도 두 가지가 있죠. 내가 극하는 게 있고 내가 극을 받는 게 있고. 그렇죠? 내가 극하는 것은 취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극을 받는 것은 내가 검증을 받는 거죠. 뭐냐면 나를 누가 건드려 보는 거죠. 나를 상극한다는 것은 시비를 걸어오거나 너 이거 잘해? 그래서 한번 검증해 보거나 시험 볼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사회적으로는 그런 검증받는 거 내가 극받을 때는 그리고 뭐 내가 어디에 취직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가서 시험도 봐야 돼. 시험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것도 내가 상극을 받는 거예요. 검증 받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관해서 나를 검증해 보니 쓸만하면 나를 데려가는 거죠. 그쪽에서 나를 극한 거니까 나를 취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거기 그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어서 이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상극한다는 것은 내가 취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힘이 있고 내가 상대를 보는 안목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고 어떤 것을 취해 올 것인가를 정해서 내가 상극해서 가져오는 것은 내가 취하고자 하는 거죠. 육신으로는 뭐예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 되는 거고 또 내가 극받는 것은 관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내가 극하는 사주로 잘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으면 보통 자기 사업이나 자영업 쪽으로 많이 가고요. 또 내가 극을 받아서 사주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제가 이제는 그 안전한 조직에서 직장 생활로 평생을 안락하게 잘 지내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볼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기본은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계절의 순환 가운데에서 상극은 어떤 계절의 마디와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지에서 진술충리가 사계절을 여닫는 작용과 같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회생활 속에서 경쟁이나 검증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생으로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검증받았을 때, 내가 인성으로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관의 검증을 받았을 때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근데 이제는 상생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뭔가를 극을 해오는 그 취함을 가더라도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 걸로 치워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생으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죠? 그 결과는 결국은 상극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 내가 상극을 하든 내가 상극을 받든, 그죠? 그래서 즉 상생 속에 상극이 있고 상극 속에 상생이 있다. 그래서 밖에서 상생하면 안에서는 상극으로 절제를 해야 되고, 또 밖에서 상극하면 안에서 상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은 꼭 뭔가 음양이 한 쌍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 상생과 상극도 하나의 짝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생과 상극은 이처럼 음양이 서로 화환하며 순환하니 사계절은 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 상극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극에는 수국화, 토국수, 목국토, 화극금, 금국목이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용마 하도는 상생의 도를 표상하고 있다면은, 이 상극은 신구 낙서가 이렇게 상극의 도를 표상하고 있다. 그래서 신구 낙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신구 낙서인데, 어, 우리가 그 전국시대의 추연의 그 오덕종시설을 앞에서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요. 어, 이것이 이제는 그 서로 이기는 거, 상승관계에서 그 왕조가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가 아까는 1육수가 여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1하고 여기 6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1육수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6이 1이 갔어요. 여기. 그쵸? 1이 갔어요. 하도에서는. 그래서 1육수가 이렇게 갔어요. 1육수가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는 사구금이 있던 자리인데 여기 화가 왔어요. 이칠화가 1, 2, 고요그 다음에 화가 있던 자리에는 뭔가 사구금이 가 있어요. 이게 금화교육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설명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금화교육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생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상극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목은 그대로 그 위치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덕종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일육수를 뭐로 보냐면은 그쵸? 진나라를 수덕으로 본 거죠. 진나라를 수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화를 갖다가 뭐로 보냐면 그쵸? 주나라의 화덕으로 보고, 이건 진나라의 이제 수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구금은 금인데, 이 사구금은 상나라를 본 거예요. 상나라를 이제는 금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38목을 목이라는 것을 이거를 하나라로 본 거죠. 하나라로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는 오토를 이제는 토로 써서 토덕으로서 이거는 황제 시대를 이제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서로 이기는 관계니까 결국은 그 주나라는 진나라에 의해서 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상나라는 주나라에 의해서 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라는 상나라에 의해서 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황제가 다루던 그 사망오제 시대는
결국은 하나라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라가 이기게 됐다. 이게 상극이죠. 그래서 수는 화를 이기고 수국화, 그렇죠? 자, 수는 수국화, 수는 이렇게 화를 이기고 화는 뭐를 이겨요? 금을, 그렇죠? 화극금으로 금을 이기고 금은 뭐를 이겨요? 자, 목을 이기고 목은 결국은 이렇게 토를 이긴다는 이런 상극설에 대해서 추연이 이제는 오독종시설로다가 여기다 덕을 넣어서 5개의 덕이 이기고 지는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군악서는 이렇게 우리가 상극의 도를 보여주고 있다. 상극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극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상극에는 뭐가 있어요? 수국, 상극에서도, 상극에서 수국화를 제일 먼저 본다면은 이 수국화는 목적 의식을 갖추는 데 있어요. 수국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특히 이제 병화와 임수는 목적 의식이에요. 목표가 돼요. 큰 틀에서 음양이잖아요. 그 음양은 이제 목적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 의식을 갖추게 되는데 이 수국화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또 4개가 있죠. 자, 개의 병에 수국화가 있고 임병에 수국화가 있고 임정에 수국화가 있고 개정에 이렇게 수국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병의 수국화라는 것은 목적 의식을 갖춘 사회성과 지위를 높이는 가치 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처음에 신금을 녹여서 이렇게 물이 되어 가지고 개갑으로 수생목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을목으로 이제 커져서 결국은 목적은 이 병화에 가 있는 거예요. 병화에. 그래서 이 개수와 가불목의 목적은 결국은 병화에 가 있다. 이게 목적의식이다. 그쵸?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인병이죠. 인병의 이제 이게 수국화는 생멸에 관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임수는 병화를 죽이는 기운, 그렇죠? 병화는 만물을 살리는 기운. 그래서 생멸에 이제 관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임정의 수국화는 시장 경제와 기술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그러니까는 임수는 시장이고요, 그렇죠? 시장 유통해야 되니까. 정화는 기술 문제죠, 기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 기술 지식도 꼭 물건만 수출하는 게 아니죠. 기술 지식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 경제와 기술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정의 수국화다. 그 다음에 계정의 수국화가 있죠. 이 수국화는 정신적 삶의 문제와 물질적 삶의 문제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는 정신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고 이 정화는 물질적인 걸로 가려고 하는 이런 관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름에 정화가 있고 개수가 있다면은 이 개수는 정화에 의해서 수갈돼서 말라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문과에서 다시 이과로 이렇게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국수예요. 자, 토국수는 이익에 관한 자질 개발과 그에 따른 지식 체계와 같다. 그래서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 하면은 토국수는 금생수라는 성숙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수생목으로 이어져서 자기 자질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토국수에는 무임의 토국수가 있고 기임의 토국수가 있고 무계, 기계의 토국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임의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는 시장 환경에 맞는 인식 능력이에요. 그렇죠? 무토는 인식 능력이거든요. 트렌드를 읽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경제적인 거, 그런 인식 능력을 가지고 시장 경제를 저는
운영하려는 그런 뭐 아이디어라든가 기획 능력 이런 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특산화 상품을 구축하여서 신금이라는 상품 운영 능력과 임수라는 기업 경영 능력이 이 속에 담겨 있고요. 이것을 이제는 간목의 수생목으로 이 간목은 이제 봄의 간목이 아니에요. 겨울에도 간목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간목이 이제는 수생목으로서 기업 경영의 지식화를 이제는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임수라고 하는 외부 유입에 따른 그런 지식 공부라고도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그것은 기업 경영 지식화를 만드는 거지만은 또 이것은 또 신금이라고 하는 거가 임수에 이렇게 설화되어서 이것이 수생목으로 간목한테 이어지면 이것은 또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통변으로 이야기한다면 고객과도 같아요. 그래서 신임갑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은 몸값이 참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 체계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상품 체계도 갖고 있고 그렇죠? 시장 경제도 갖고 있고 거기다 무토까지 있으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로서 배합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는 그 타고난 적성, 업무적 능력 이런 거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기임. 그쵸? 기임의 토국수는 유통 환경에 맞는 대외 활동 인식으로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기토타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실리를 챙기는 심상을 바탕으로 사람을 운용하고 사물의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발휘하게 되는데 이때 간목이라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토타김 간목 생동이라고